안녕하세요, 코드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월배당 ETF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피에 대해 나름의 분석으로 말씀드리고 5억 투자 시 배당금의 규모와 향후 전망치도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출시 당시 프리미엄 초단기라는 타이틀을 달고 등장한 현재의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상품에 대해 분석해 보고 투자해도 괜찮을지, 원금에 대한 손실은 없을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종목 이름은 미래에셋에서 출시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과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인 프리미엄 초단기라는 상품으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상품명이 자칫 투자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변경 전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하고 연간 1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주면서 이 방식은 콜옵션을 초단기 형태로 매도한다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커버드 콜은 콜옵션 매도를 월 1회 실시하지만 이 상품은 매일 한다고 하여 초단기라는 이름을 쓰고 그에 따라 분배금을 더 많이 확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소개된 ETF 소개 위주로 살펴보면 기존의 상승 참여가 제한된 커버드 콜의 특징을 보완하기 위해 참여율을 약 90%까지 높이고 옵션 매도 비중을 낮추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TR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의 나스닥 100 지수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콜옵션 비중으로 높은 분배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ATM 옵션을 매도한다고도 설명되어 있네요. 2010년부터 투자를 시작했을 때의 과거 시뮬레이션 자료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 자료상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하나 눈에 띄는 맥락이 있을 텐데요. 바로 10년간 투자 원금 약 39% 증가라는 문구와 PR 성과라는 부분입니다. 13년간 39% 증가를 역산하여 보면 연평균 수익률 2.556%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원금 손실이 없었지만 굉장히 약한 수준의 상승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ETF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ETF도 10년 이상 데이터를 보았을 때 TR 성과로 17%를 넘기는 건 힘든 수치이기 때문이죠. 몇 가지 설명을 더 보겠습니다. 기존의 커버드 콜의 방식은 상승이 막혀 있지만 이 상품의 경우 상방이 열려 있어 상승장도 함께 할 수 있다는 특징을 설명합니다. 물론 TR 지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변동성이 큰 나스닥 100의 경우 옵션 프리미엄이 S&P 500보다 높기 때문에 연간 분배율을 15%까지 추구할 수 있고 비교적 적은 변동성인 S&P 500은 10%를 추구하는 듯 합니다. 이제부터는 과연 이 투자 설명서대로 앞으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검증을 하나씩 거쳐가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QQQ에 대입해 볼 텐데요. 앞서 보여드린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품 소개 내용에는 2019년부터 실시한 TR 기준 백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15% 배당금을 빼면 원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투자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해 놓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의 백테스트를 돌려보면 이 기간의 경우 배당을 제외한 원금만 7.66%의 상승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4년까지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검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5년부터 약 10년간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3.19%로 약간은 저조하지만 원금 손실은 없네요. 높은 가능성은 아니지만 닷컴 버블로 시작했던 2000년부터의 10년간 백테스트를 보면 QQQ는 적립식 투자를 하지 않는 한 원금 회복을 10년 이상이나 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기간에 투자를 했다면 QQQ 투자자도 손해가 막심하겠지만 프리미엄 상품을 선택한 사람도 타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바로 위와 같은 이유인데요.
만일 내가 10,000원에 샀다면 현재는 연간 1,500원의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주가가 떨어져 5,000원이 되면 750원만 준다는 것이죠. 상승을 했을 때는 이게 오히려 좋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의 결과를 보면 이론상 원금이 3.19%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배당금 성장도 연평균 3.19%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렇다면 이 상품에 대해 적립식으로 모아가면서 꾸준히 배당금 재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과연 올바른 선택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상품은 앞에 설명드린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상품의 미국 ETF 버전인데요.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해당 상품들 모두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상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년 이상의 누적 데이터를 통해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R 기준으로 보면 배당금이 재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년의 기간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수익률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변동성은 약간 우위에 있는 결과입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한 TR 기준을 보게 되면 많이 따라붙은 모습이죠. 상품 설명서의 내용처럼 약 90%의 수익을 추구하는 결과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 또한 수익처럼 약 90% 정도로 표현되고 있는 결과인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이 데이터상으로 보았을 때는 적립식 투자에 있어 나름 괜찮은 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S&P 500도 백테스트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고 나스닥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락장으로 시작했던 기간과 최근의 결과 두 가지를 모두 가져왔는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배당금을 적게 지급하는 S&P 500 쪽이 확실히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6개월의 기간을 백테스트하여 미국에 상장된 ETF들의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회사의 상품이지만 기초지수를 좀 더 잘 추종하고 있는 쪽은 아이스파이 쪽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 상장된 버전은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확실히 좋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QQQ의 연평균 수익률이 15%가 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원금의 상승뿐 아니라 지속적인 배당 상승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스파이도와 마찬가지로 연평균 10%가 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원금과 배당이 모두 상승할 것입니다. 다만 그 아래로 성장했을 때가 문제인데요. QQQ 투자자가 15%가 아닌 10% 수익을 벌었다면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투자자는 원금 손실과 배당이 마이너스 5%씩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배당 재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을 텐데요. 이미 15% 배당 소득세를 공제해 갔는데 과연 이 손실을 온전히 메꾸기 쉬울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상품은 배당금을 전부 쓴다고 했을 때를 가정하면 반드시 특정 수치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나스닥이 15% 이상, S&P 500이 10% 이상 연평균 수익률을 꾸준히 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투자하셔도 좋은 상품입니다. 앞선 데이터를 보셨다시피 변동성에서는 이 커버드콜 상품도 기초지수와 마찬가지로 S&P 500이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배당률이 약간 낮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괜찮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좀 더 안정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 상품이 바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콜 시리즈라고 생각하는데요. SCHD 자체가 S&P 500보다 변동성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이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을 절세 계좌에서 적립식 투자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 이는 충분히 괜찮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내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